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지는 18페이지, 그리고,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려 초반부의 왕들, 태조부터 시작해서 여기 성종까지 초반부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지금으로 치자면 청와대에 어떤 조직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왕권을 견제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약간 민주적인 그런 장치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무리 왕이 있었어도 지 맘대로 통치한 것은 아니었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도감도 회의관청이었었고,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던 회의관청, 지금으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 회의관청들이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적인 특징이 있고,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지방이 좀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는지, 고려의 지방 제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요 38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당시 행정구역 명칭을 좀 보면은 여기 도라고 돼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어요. 도가 5개가 있죠. 지금의 전라도랑 경상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도 총 5개의 도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총 5개의 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북쪽지방 이름이 좀 다르죠? 개라는 게 총 몇 개가 있어요? 2개의 개가 있습니다. 2개의 개.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도와 2개의 개. 요 북쪽지방은 약간 군사적인 지역입니다. 여기 성이 쫙 쌓여져 있어요. 성이 쫙 쌓여져 있고 이쪽에는 바다에 침략이 있었던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군인들이 있었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도는 일반적인 그냥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행정구역. 그래서 총 이 2가지 행정구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오도 양계라고 합니다. 오도 양계. 총 5개의 도와 2개의 계가 있었다고 해서 오도 양계. 그래서 이거는 형광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오도 양계가 있었고, 잠깐만 녹화 잘 되고 있나? 자, 오도 양계. 오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행정구역입니다. 일반적인 행정구역이고, 여기는 군사적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일반 구역이고, 체크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양계는, 오도는 일반 구역, 그 다음에 양계는 약간 군사적인 지역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도의 아래에는, 지금의 도 아래에는 시나 뭐 군이 있죠. 이때 당시에는 군과 현이 있었습니다. 군과 현이 있었고, 그 군과 현보다 더 아래에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향부곡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 오도의 그림을 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현이 주군 혹은 주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군과 혹은 주현.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천이다라고 하면 인천의 주가 되는 현은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인천에서 9월동인가? 거기가 시청이 있으니까 거기가 중심이라고 합시다. 거기가 주 혹은 주군 혹은 주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현 혹은 9월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불렀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인천에 속해 있는 속현과 혹은 속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동은 아니야, 도림동이라기보단 도림동은 여기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도림현 혹은 도림군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남촌현, 남촌군 이런 식으로 불렀었고, 그 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자그마한 지역을 향 혹은 부곡소라고 불렀었습니다. 향, 부곡소. 도림동보다 더 작은 데가 있나? 도림동 안에 뭐가 있나? 너무 구역을 내가 작게 잡았나? 다시 정정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남동현이라고 봅시다. 남동현이면은 요 밑에 속해 있는 뭐 구월현, 구월군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러면 남촌향이라고 합시다. 남촌동. 남촌동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
남촌향, 뭐 남촌부곡, 도림소, 뭐 그런 식으로 조그만 지역, 훨씬 더 조그만 지역을 그렇게 불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은 주현보다 속현의 숫자가 어때요? 훨씬 더 속현이 많음. 주현보다 속현이 많음. 이 주현은 그 중앙에서 왕이 지방관을 직접 파견한 곳이야. 나머지 속현에는 왕이 파견한 관리가 없어요. 왕이 파견한 관리가 없고 향부곡소도 마찬가지고 왕이 파견한 관리가 없는데 주현에만 왕이 파견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주현이라고 합니다. 주현. 근데 당시 왕이 모든 곳에 다 관리를 파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속현이 훨씬 더 많았었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었다. 그리고 주현은 속현과 향부곡소를 거느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왕이 파견한 사람이 항상 머무르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었어. 그리고 향부곡소가 있었고 향부곡소에는 그런 관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원래 그 지방 사람들이 여기에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당시 고려의 지방에서 조금씩 잘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했었죠. 호족이 왕건에게 들어가서 고려 건국에 도움을 줬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속현 혹은 향부곡소를 맡아서 보는 향촌 관리인 향리가 돼서 행정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 지역. 양계는 아까 여기 군사적인 지역이라고 했었죠. 군사적인 지역, 좀 군사적인 지역. 으로서 여기는 군인들만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는 군 혹은 현이나 향부곡소가 있는 게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여기에는 수령이 이제 행정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업무를 함께 처리했다. 수령은 이제 왕이 파견한 관리를 얘기합니다. 왕이 파견한 관리. 여기 속현에도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주현에도 왕이 파견한 관리가 왔었다고 했었죠. 얘를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이 여기 주현에 머물렀었고 속현이나 향부곡소의 일들은 그 지방의 향촌 관리인 향리들이 맡아서 보고 있었다. 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계도 수령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양계와 진에 이제 수령들이 파견됐는데 거기서는 중요한 거는 행정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처리를 했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도 양계 정도로만 정리하고 속현이 더 많았다. 즉 왕이 파견한 관리가 있는 곳보다는 지방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보는 곳이 훨씬 더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말을 제대로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보자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었다고 치자면은 그러면 주현이 많은 거야, 속현이 많은 거야? 속현이 훨씬 더 많죠. 왕이 파견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왕 말을 잘 안 듣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주현이 얘네들을 통제하긴 하지만 말 잘 안 들어. 말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중앙 집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고려 초반부까지는 중앙 집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은 여기 속현까지도 다 파견해요. 왕이 관리를. 속현까지도 다 파견을 하기 때문에 왕이 임명한 관리가 전부 다 파견되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각 지방에 자기의 명령을 다 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만큼 중앙집권이 좀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고려시대 때는 왕이 임명한 관리가 파견되는 곳은 주현만 있었기 때문에 주현의 숫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잘 안 되고 있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좀 행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우면은 오도 양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고려시대는 오도 양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더라 라고만 알고 있어도 수능 문제 풀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와 기타 제도들을 보겠습니다. 관리들을 어떻게 선발했었는지. 학교죠, 학교. 이거는 예전부터 강조했었던 대학교인 국자감. 우리 고구려 시대 때부터 대학교들이 있었죠. 이거 물어볼 거야. 우리 테스트할 때 이제 다시 물어볼 거야. 고구려 때는 태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여기 감작국이 있죠. 감작국. 거꾸로 암기해. 감작국. 국자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균관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나오죠. 성균관. 그렇게 네 가지가
옛날 시대 대학교들이었었고, 대학교들에서는 주요 과목은 무슨 종교를 가르쳤었다? 항상 유교를 가르쳤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게 있었다. 향교, 인천 향교 있죠? 인천 향교, 부평 향교, 인천 향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에 있었던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국자가면 대학교. 여기에서 주로 유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으나 향교에서는 기술 교육도 시키는 곳도 있었다. 국자감도 시켰나? 국자감도 조금 시키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를 뽑는 제도. 이게 고려시대 광종 때 나왔었던 일단 과거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 관리들을 뽑았었죠. 여기 주요 과목은 유교가 주요 과목이었으나, 여러 잡다한 기술들을 가진 기술관들을 뽑는 잡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잡과, 문과, 그리고 군인들을 뽑는 무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과. 그러니까 고려시대 과거는 크게 세 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처음 관리를 뽑는 문과. 이거는 유교 시험만 보는 거예요. 문과는 유교 시험.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문과랑 똑같은 거예요. 문과. 유교 시험만 보는 겁니다. 도덕 시험, 유교 시험, 뭐 글짓기 시험 그런 것만 보는 겁니다. 문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과는 군인들을 뽑는 제도야. 군인들을 뽑는 제도. 군인 중에서도 좀 높은 참모총장급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을 문과라고 합니다. 참모총장급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장교들을 뽑는 과거 제도를 무과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기술관들을 뽑는 여기 나오는 제도가 잡과입니다. 잡과. 이때 기술이라는 것은 뭐 통역 기술 아니면 의술, 뭐 그림 그리는 기술 그런 것들을 배웠던 유교나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중심 학문인 유교를 배우지 않고 그 외에 잡다한 기술 배우던 사람들을 뽑는 과거 제도를 잡과라고 했었다. 근데 시험을 치르지 않고 높은 높은 관리의 자손을 그냥 등용해 주던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음서. 이거는 실력이 없어도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은 5품 이상, 고려시대는 9품까지 있었는데 5품 이상면은 1, 2, 3, 4, 5품이야. 걔네들의 자손을 무시험으로 등용할 수 있었던 제도가 음서입니다. 음서 제도. 고려 시대는 과거 제도도 중요했지만 음서 제도도 꽤 중요시 됐었습니다. 신라 때는 한 번 육두품이면은 계속 자손들은 계속 육두품이었었죠. 근데 고려 시대 때는 과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어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실시가 됐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날보다도 신라 때보다도 훨씬 더 뭘 중요시한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고려가 좀 성장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한계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음서제도죠. 음서제.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아버지가 5품 이상이면은 자식도 그냥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관리까지 승진하지 못했었어. 높은 관리 승진하려면은 과거까지 또 봐야 됐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광종에 관련된 자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위에서 광종과 관련된 겁니다. 읽어보고 넘어가서 연수 문제까지만 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분.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황제국을 자처했었죠. 그렇죠? 황제국을 자처했었죠. 그 다음에 후백제와 대결하면서 신라에는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취했고, 그 다음에 태조는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었다. 이거는 태조가 아니라 광종입니다. 광종은 노비양건법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는 건국 초부터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주현에만 수령이 파견됐고 속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왕의 명령이 지방 곳곳에 잘 스며들지는 않았었다. 이게 완전히 되는 거는 속현이 없어지는 모든 속현에도 관리를 파견하는 조선시대 때 가야지만 이게 갖추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국자감에서는 기술교육도 실시했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실시로 고려는 문무양반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문무양반제도가 확립이 됐다. 이건 왜 X일까? 잠깐만. 문무양반제도가
고려도 양반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원래 너네가 알고 있는 건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도 양반이라고는 하지만은 고려도 양반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이 됐다. 이건 나중에 내가 좀 보고서 다시 알려줄게요. 나중에 내가 다시 보고 알려줄게요. 이거는 물음표로 그냥 해놓으세요. 물음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다른 준비를 했는데 연습 문제는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확실하게 준비를 안 했었어. 이상하다. 이거 헷갈리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시무 28조, 특히 유교 정치를 강조했었던 인물 최승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중앙관서로 국정을 총괄한 것은 중서문화성입니다. 그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구성한 것은 어사대. 이 대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낭사, 대간, 어사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의 임명이나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 동의를 얻는 제도를 서경이라고 합니다. 서경. 간쟁은 왕이 잘못하면은 갈구는 거야. 전하,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뭐, 술 마시고 놀 때입니까? 하면서 막 전하를 갈구는 거야. 전하가 아니라 고려는 폐하라고 그랬지? 나 자꾸 습관돼가지고. 고려는 폐하. 우리 옛날에는 다 폐하였어. 근데 조선시대 때만 전하라고 하는 거야. 조선시대 때만 전하. 폐하는 황제를 부르는 거고, 전하는 왕을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초기부터 강조된 유교정치 이념은 문치주의 전통. 이 문치주의라는 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제 대우하는 거죠. 문치. 그럴문에 통치하다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되게 이거는 아시아에서 좀 뿌리 깊게 박혀왔던 관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하잖아,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가 전 세계를 일본을 지배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사들 있죠, 기사들. 기사들이 봉건제인 중세 시대를 지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문치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강조가 됐다. 특히 유교를 주요 과목으로 했었던 과거 시험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문치주의 정통이 굉장히 강해졌었다. 그다음에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호족을 약화시켰다. 그다음에 재신과 추밀로 구성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 관청이었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인 오도와 양계가 있었다. 그리고 선발에서 능력을 중요시하는 과거제도가 실시가 됐었고, 고려는 그리고 음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5품 이상들은 그냥 뽑아줬었다. 야, 여기까지가 18페이지 끝.